혹시 최근에 명동 가보신 분? 지난 3년간 유령도시라고 불렸던 명동이 부활했다는 거 아세요? 또 속리단길과 용리단길처럼 땡땡 단길이 핫해진 거 아시죠? 이렇게 서울 상권이 예전과 달리 많이 변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상권 변화, 상권 부활을 위한 노력, 그리고 MZ세대 핫플까지 뭐니뭐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휑하던 명동이 다시 핫해졌습니다. 명동 메인거리에는 예전처럼 불이 환한 노점상들이 가득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거리가 다시 활기차게 변했어요.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0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727%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던 걸까요? 작년에는 명동에 애플스토어와 블루보틀이 오픈했죠. 게다가 올해 1월에는 아디다스가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이곳에는 하루 평균 2,000명, 주말에는 4,000명이나 방문한다고 해요. 그중 외국인 비율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1분기 명동 상권의 평균 월 매출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이제 명동에는 니아오 대신 사와디캅, 신차오가 더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요. 동남아 관광객 수가 중국인 관광객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중국인에게 맞춰졌던 상권이 동남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은 동남아 국적 유학생을 고용하기도 했고 할랄 음식을 판매하는 한식점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네요. 명동이 다시 핫해지면서 유통업계들도 재밌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시랑 함께 손잡고 명동 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롯데 영플라자 등 장소 5곳에 방문해서 도장을 받으면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주는 스탬프 투어였죠. 페스티벌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본점의 외국인 매출은 작년보다 10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명동 상인협의회와 명동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명동 가이드북에 있는 업체 23곳 중 3곳에서 도장을 받으면 한복 체험권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시작 후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49% 증가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심심할 때 들리는 올리브영 3월 한 달간 명동에 5개 매장을 보니 외국인 매출이 작년보다 39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2019년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라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명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없어서 이곳 상권이 아예 죽었었는데 요즘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되면서 명동 상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절반 가까이 공실이던 명동의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가 10개 중 4개에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올해 1분기 공실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7%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H&M 국내 1호점인 명동 눈스케어점과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이 폐점했는데요. 작년 3월에 폐점한 다이소는 최근 규모를 키워서 다시 개점했고 마카오도 우라오도 폐점 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에 명동 상가의 임대료는 3년 전에 5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70-80% 정도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강남도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강남대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작년 1분기 22%에서 올해 1분기 0%로 줄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과 유동인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강남역 상권의 올해 2월 평균 매출은 작년에 비해 17% 올랐고 심지어 2019년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강남 상권에서 가장 성장한 업종은 병원이었는데요. 하늘길이 풀리며 한국에 온 외국인들과 외모에 관심이 커진 고객들이 강남의 병원을 찾은 것이죠. 반면 동대문 쇼핑몰, 강변 테크노마트처럼 한때 서울을 대표했던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어요. 동대문의 랜드마크인 밀리오레 3층부터는 공실률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6층에는 5곳만이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변 테크노마트도 비슷한데요. 8층의 집합상가 150곳 이상이 공실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테마형 집합상가 상권이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종으로 특화된 테마형 집합상가는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라며 그 이유를 말했죠. 또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도 많이 변했어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임대문의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있고 상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이자카야 주인은 요즘은 주말이 평일 수준이라 그냥 상권 자체가 꽝이다. 원래 저녁에만 해도 충분했는데 참사 이후 매출이 바닥이라 아침 장사도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이 코로나 시절 유령도시였던 명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적도 있죠. 이에 곳곳에서 상권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며 동대문 두타몰의 4월 외국인 거래액이 작년 대비 234%나 증가했는데요. 부산은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동대문 슈퍼패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서는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지난 3년간 MZ세대가 상권을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성수동, 을지로, 수청처럼 힙한 상권이 떠오르고 있죠. 노포 붐이 불면서 전통시장, 골목 상권도 인기를 얻고 있어요. 또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대학가 상권도 어려워졌죠. 다시 대면 강의로 바뀌면서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상권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요. 특히 이대, 신촌 상권은 한 달에도 폐업했다가 개업하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올해 9월에는 한국행, 일본, 중국, 동남아 항공편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90%
50%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 상권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상권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일상의 회복으로 활기찬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미소가 끊이지 않기를 저 모랑이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